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자랑을 했더니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더니 남편이나 아내의 작은 실수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것이 부부 싸움의 불씨가 된 경험. 혹은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말했다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왔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고 그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자신을 핥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 무관심한 데 가는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관심할 때 우리 삶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7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말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나는 다르게 살겠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만과 비교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 명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 아니면 우리 집 며느리는 도대체 집안일을 안 해였을까요? 혹은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던데 우리 아들은. 이런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뱉는 불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던데 나는. 이런 식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과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신의 삶까지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불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불만을 토해낼 때 상대방은 처음엔 공감하지만 결국엔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당신 자신이 그 불만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불만을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많은 불만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한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배우자에게 한 말 중에서 감사의 말이 몇 번이었고 불만의 말이 몇 번이었습니까?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칭찬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잔소리가 먼저였습니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숨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만큼 비교할 대상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꼰대의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 말을 하는 당신 자신이 과거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만을 입 밖에 내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아질까?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연금과 내 연금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셋째, 감사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만족은 가진 것의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당신의 입에서 불만이 나올 때 당신의 삶은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당신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법칙도 종교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거나 노트에 적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면 당신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찾는 대신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배우자나 가족 앞에서조차 불만을 습관처럼 말하면 그들도 지칩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불평만 해. 엄마는 만날 남 얘기만 해.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피곤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불만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움받는 이는 없다. 플라톤의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 때때로 진실이 사람을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타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 있으십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비밀을 말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50년 지기 친구 사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결혼도 함께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함께 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 한 분이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 빚이 있다는 이야기, 자식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라는 이야기. 그 친구는 약속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을게. 걱정 마.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됐습니다. 50년 우정은 그렇게 단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2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뢰를 잃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비밀을 내게 말한다면 내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구나. 결국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품격을 잃습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는 행위는 결국 당신이 그만큼 할 이야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가족사, 이웃의 문제, 친척의 고민.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이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비밀을 지킬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짐을 나눠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든 싸움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의 그 기분을.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때의 그 배신감을.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때로는 악의 없이 그냥 대화의 소재로 삼습니다. 너 그거 알아? 옆집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때로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평생 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한테 말하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두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대화의 소재가 필요하면 책을 읽으십시오.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셋째, 누군가 당신에게 남의 비밀을 말하려 할 때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두 사람을 모두 지키는 겁니다. 비밀의 주인공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친구가 남의 험담을 시작하면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아? 라고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줄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품격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밀을 말하는 입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손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식과 재산 이야기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사람의 진가는 그가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로 측정된다. 플라톤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됐어. 손자가 영어를 벌써 이만큼 해. 처음엔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자식 이야기는 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비교당할까봐,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 자랑의 무서운 점입니다. 당신은 자랑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기쁨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우셨죠. 큰 아들은 의사, 딸은 교수, 막내 아들은 변호사.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병원을 개업했어. 우리 딸이 논문을 발표했대. 막내가 큰 소송을 맡았어. 처음엔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부러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생일 파티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모르셨습니다. 자신의 자식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 자식이 이혼해서 속상해하는 친구, 자식이 아파서 걱정하는 친구. 그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대가 중 하나는 결국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과시할 때 우리는 결국 고립됩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고 진정한 관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재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우리는 건물을 몇 채 갖고 있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 앞에서, 연금이 적어서 고민하는 친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시로 들립니다. 자랑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겸손한가,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당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교만함을 기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성공, 손주의 귀여움, 재산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당신의 진짜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짧게 대답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어요. 면 충분합니다. 굳이 직장이 어디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더 물어볼 것이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재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알릴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자식과 재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하며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당신은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아내나 남편 앞에서도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옆집 아들은 그 정도인데 우리 아들은 더 잘났어. 이런 식의 말은 독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정으로 자식이 자랑스럽다면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진정으로 재산이 넉넉하다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조용히 쓰십시오. 자랑하지 않고도 당신의 가치는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겸손은 영원한 존경을 가져다 줍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권력, 진정한 부는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영광을 강요하며 남을 평가하는 사람.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플라톤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서 현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들.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혹은 젊은 세대에게.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또 시작이네. 꼰대 같으니라고. 시대가 다른데 왜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뤄낸 것들, 우리가 겪었던 고생들, 우리 시대의 방식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기억이고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하지만 이분은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벌써 사업을 시작했어. 나는 대학도 못 나왔지만 이만큼 했어. 너희는 좋은 대학 나와놓고 왜 이 모양이야?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째 딸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막내 아들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쳤지만 절대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계속 비교당하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자식들에게는 저주였다는 것을.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당신이 맨손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와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당신이 효도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지금 세대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 우리 때가 진짜였다라고 말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조차 또 옛날 이야기네라며 지루해합니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과거가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말할 때는 강요가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내십시오.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십시오. 교훈을 주려 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십시오. 둘째, 현재를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쟁적인지 인정하십시오. 우리 때보다 쉽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셋째,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무엇이 가장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와 대화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과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날을 만드십시오. 오직 그들의 현재,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도 과거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업할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배우자도 지칩니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현재의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무기로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당신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으로 지우지는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배우자, 가족, 험담을 외부에 털어놓는 사람. 사랑은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다. 플라톤의 이 말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책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단점을 친구에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해. 우리 와이프는 돈 쓰는 게 너무 심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 들으려. 그 순간에는 시원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종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요.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 자식 교육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 친구들은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상처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말하고 다녀? 부부 싸움이 시작됐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족 험담의 무서운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집안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는 곳에 결핍은 없다. 이 말을 가족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배우자의 단점을 외부에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잠깐의 위로, 친구들의 공감,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개선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말할 때 그것이 관계를 개선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감만 키울 뿐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 편을 들어주겠지만 그것이 집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쌓인 불만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습관, 자식들의 태도,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불만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직접 대화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외부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상담사나 성직자처럼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나 지인에게 말하는 것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나 가족의 좋은 점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남편은 이런 점이 참 좋아.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바뀌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만약 친구가 먼저 가족 험담을 시작하더라도 당신은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족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배우자나 가족의 험담을 외부에 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결국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조심해서 대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사랑을 정신적 질병이라고 한 것은 사랑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지키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당신의 배우자를 외부에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 두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풀어가십시오. 6번째, 의리친절을 계산해 말하는 사람. 어떤 부도 나쁜 사람을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 플라톤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이만큼 해줬잖아. 내가 너 도와줬을 때 기억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런 말 들으려. 혹은 당신이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식에게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구에게 내가 내일 도와줬을 때는 생각 안 나. 이웃에게 저번에 내가 도와줬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것이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온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죠.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도와준 분이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너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때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자리 소개해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거야. 도움받은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계속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은혜가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좋은 일을, 우리가 베푼 친절을, 우리가 도와준 순간을,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올립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행동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였습니까? 당신이 친구를 도운 것은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당신이 친절을 베푼 것은 나중에 그것을 무기로 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그것을 계산하십니까? 왜 그것을 저울에 올려 상대방의 무게를 재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친구를 도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꺼내 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당신이 한 좋은 일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가 됩니다.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의 채무자가 됩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키워준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지? 친구는 생각합니다. 도와줄 거면 진심으로 도와주지. 왜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이웃은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움을 안 받을 걸. 그렇게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정한 의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압니다. 진정한 친절은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계산하지 않아도 돌고 보라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베풀었으면 잊으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순간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감사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당신의 좋은 행동은 그 자체로 완결됩니다. 둘째, 받았으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와줬다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갚으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갚으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절대 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키우느라. 라는 말은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요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나는 그것을 했다.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도 과거의 은혜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잖아.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돈 벌어온 것 생각해봐. 이런 말들은 사랑을 죽입니다. 부부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결혼은 계약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도 있고 받고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줄 수 있는가에서 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을 계산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평화를 잃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베풀고 잊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의리와 친절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7번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 가장 나쁜 형태의 불평등은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명확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속내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은 고민을 나눌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말을 더 이상 경청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무나라도 만나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요즘 나 너무 외로워.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 죽고 싶을 때도 있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미용실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외로움이 너무 힘드셨던 이분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슈퍼마켓 주인에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위로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저 할머니,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셨대. 우울증이 심하시대.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신지. 이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의 결과입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판단력이 없네.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힘든 사람이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쌍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합니다. 아무도 계속해서 무거운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도 있었고, 육아도 있었고, 사회활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우리는 아무에게나 말을 겁니다. 누구든 만나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깊이를 인식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람, 좀 더 친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대화를 하십시오. 둘째, 깊은 고민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십시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셋째,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외로움을 오직 대화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넷째, 긍정적인 대화를 연습하십시오.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고민이나 불평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날씨 이야기, 최근에 본 것, 감사한 일. 이런 가벼우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깊은 고민을 들을 만큼 가까운 사람인가? 만약 아니라면 가볍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도 매일매일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도 지칩니다. 가끔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외로움은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로 채우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각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고 적절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당신은 존중받고 당신의 외로움도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젖히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열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엔딩, 침묵이 주는 선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지혜를 통해 7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만과 비교를 말하지 말 것, 타인의 비밀을 지킬 것, 자식과 재산으로 자랑하지 말 것, 과거의 영광을 강요하지 말 것, 가족 험담을 외부에 하지 말 것, 의리와 친절을 계산하지 말 것,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지 말 것. 이 7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플라톤은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침묵이 얼마나 큰 품격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지난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후회되는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상처 줬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침묵하는가입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고, 우리 방식대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내일부터 나는 다르게 살겠다. 불만보다는 감사를 말하겠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자랑보다는 겸손을 선택하겠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겠다. 가족을 지키겠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믿겠다. 이 다짐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당신과의 대화가 즐겁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분은 정말 품격 있는 분이셨어 라고 기억하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소통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통해 더 평온하고, 더 존경받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24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앞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